자, 2021년 6월 고2 학평 과학지문 40번 문제입니다. 3점짜리 보기 문제고 엄청 길죠? 자, 엄청 긴 거일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씨,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만큼 단서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문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는 무차원화라는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무차원화라는 녀석을 가지고 했는데 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변화시키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시키는 개념, 무차원화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림 1에서 그림 2로 바뀌면서 무차원화가 됨으로써 이렇게 변화한 거죠. 그래프의 모양이. 같은 사람과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걸 알긴 알아야겠죠. 요것도 읽어야겠죠. 이걸로 부족하면은 앞이랑 뒤도 당연히 읽어야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둘을 제대로 이 둘만 진짜 눈 빠지게 봐가지고 이 둘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아니면 변화한 그 포인트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정답이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상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탐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학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그림 두 개, 변수 적용 전, 적용 후 둘을 비교시키는 그런 그림이 있는 보기 문제입니다. 이거를 탐구하려고 하면 나도 무차원화라는 단어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를 읽어보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됐는지 이것만 읽어선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지문에서 지문 이해가 힘들 때 뭘 줘요? 예시를 주죠. 가령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말을 해주죠. 지금 그걸 생략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예시를 준 거란 말이에요. 어? 요 녀석을 요걸 통해서 실제 예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요. 무차원화라는 녀석이 있는데 당연히 이 앞부분을 읽으면 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읽고도 이게 풀리는지 일단 체크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 이거죠. 당연히 근데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거기 때문에 이 앞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 놓고 이걸 보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이거 그냥 달랑 놓는 게 아니니까 저는 달랑 놓고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시험 때 이걸 읽어보고 지금 복습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배운 대로 연습은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게 될 거라서. 자, 봐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일단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림 1은 시간과 몸무게라는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과 어느 개의 성장 곡선이다. 사람이랑 개 친절하게 알려줬죠? 그리고 두 변수를, 여기 읽는 게 아니죠? 그림 2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무차원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가의 수명 t는 80년, 성체 몸무게 m은 68kg, 나의 수명 t는 10년, 성체 몸무게 m은 10kg이라 가정한다. 이걸 왜 줬어요?
나눌 거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이 차원이 있는 변수로 표시된 성장 곡선에서 무차원 변수로 표시된 성장 곡선으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지? 응? 어떤 변화가 있었지? X축의 끝이 1이 됐고 Y축의 끝이 1이 됐죠. 이게 뭐예요? 최대 그러니까 성체 몸무게로 수명에 따른 몸무게를 나눠주고 성체 나이로 성체 수명 아니면 총 수명으로 또 현재 나이를 또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보니까 개는 사람과 비교해서 몸무게도 엄청 적고 성체 몸무게도 엄청 적고 수명도 엄청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개를 이렇게 절대적인 수로 바라보면 비교의 대상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수명도 다르고 성체 몸무게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차원화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사람과 개의 수명과 성체 몸무게를 같이 1이라는 수치로 바꿔줌으로써 이 둘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게 무차원화의 핵심일 겁니다. 전 지문은 안 읽어봐서 읽어본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서 이제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짐. 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밖에 비교를 할 수 없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개의 일생 그리고 사람의 일생을 각각 최대 1이라는 수치로 표현함으로써 둘을 모두 개의 일생과 사람의 일생을 같은 무게를 두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될까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한번 문제를 볼까요? 그림 1에서는 가와 나, 사람과 개가 각각 시간에 따라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두 변수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거죠. 맞는 말. 2번. 그림 1에서는 이것도 차원이 있는 변수죠. 가와 나의 수명이 달라 둘의 몸무게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쵸?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웠는데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림 2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쵸? 3.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를 제외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이 빠르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무게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무게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수학 잘하는 학생들의 그래프 기울기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은 가로축이고 x축이고 가로축이라고 합시다. 시간은 가로축이고 몸무게는 세로축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무게가 빠르게 늘어나면 그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져요? 아니면은 완만해져요? 당연히 같은 시간이 지날 때 더 많이 성장하는 녀석이 기울기가 가파르겠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성장이 빠른 것은 사람이에요? 개예요? 완만한 사람이에요? 가파른 개예요? 개죠. 그래서 3이 답입니다. 4번이랑 5번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답 보고 4번, 5번은 제가 안 봤는데 4번, 5번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본 곳 이외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선지가 나오면 그냥 버릴게요. 그림 2에서 나가 뭐죠? 개죠, 개. 개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죠. 얘는 여기에 도달하고 얘는 여기 무차원 시간 0.2에 도달하고 사람은 무차원 시간 0.3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0.2, 0.3, 1이라는 게 뭔지도 보자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총 수명을 1로 표현했을 때 0.1, 0.2, 0.3은 뭐예요? 총 수명의 10%가 지났을 때, 총 수명의 20%가 지났을 때, 0.3이 30%가 지났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몸무게 역시 총 몸무게, 성체 몸무게의 20%, 40%, 60%, 80%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맞는 말. 5번 선지. 그림 2는 몸무게를 성체 몸무게로 시간을 수명으로 나누어 0에서 1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쵸? 여기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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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거죠. 나누는 공식을 제가 써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쵸? 사람이랑 개의 경우에 성체 이게 왜 1이 되는지까지만 해볼게요. 사람의 수명은 t잖아요. t 이게 80년이죠. 그런데 그래프의 끝까지 갔을 때의 수명이 몇이에요? 80인 거죠. 그래서 끝에 갔을 때 1에 도달하는 거죠. 그쵸? 끝이 1인 거죠. 그리고 성체 몸무게가 68kg니까 요거죠. 그런데 68kg에 도달하는 지점이 한 요 지점이래요. 그쵸? 요 지점이래요. 이 지점이 68kg고 요걸 나누니까 한 요게 이제 0.3 정도 시점에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최대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를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최대치를 나눌 경우에 1이 된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고 이야기는 좀 오래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에 그래프 같은 게 많고 길수록 그래프만 보고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지금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판별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판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찾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없는데 여기에서 말한 게 아닌 다른 어떤 개념어 있죠. 다른 개념어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지문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다 여기 나온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일지 물어보고 배우고 그걸 계속 복습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게 바뀌셔야 됩니다. 그걸 체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